은퇴하시는 분들이요, 이런 세금 또 건강보험료 이런 부담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이유는요, 바로 누가 대신 처리를 지금까지 해주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비유를 하면은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는 누가 옆에서 우산을 이렇게 씌워줬던 건데 내가 은퇴를 하는 순간 그 우산이 사라지고요. 본인이 직접 비를 다 맞아가면서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요. 세금 계산, 보험료 계산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세무사 김철훈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한 다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퇴직금을요, 한 번에 목돈으로 찾는 거예요. 이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해서 한꺼번에 받게 되면은요, 퇴직소득세라는 게 한꺼번에 매겨지게 됩니다. 차라리 이거를 IRP 계좌로 옮겨가지고 내가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으면요, 세금이 30% 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그냥 통장으로 한꺼번에 받아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소득이요, 기준을 살짝 넘는 걸 모르고 지내다가 1년 마지막 돼서 연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달치 소급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금융소득이라든지 연금소득을 이게 기준금액을 넘는 거를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자 좀 받는데 이거 뭐 신고할 거 있겠어?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산세까지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이 점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요, 은퇴 시점에 얼마를 내가 어떻게 받을지 미리 설계하지 않고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받아버리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는요, 한 번쯤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재산세는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오는 세금이에요. 여기에 집값이 일정 금액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도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요, 공시가격, 그러니까는 집 가격이 12억 원까지는 종부세가 없고요. 그거를 넘어가는 부분부터 종부세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서 이 공시가격이 기준선 12억을 넘어버리는 경우. 이때부터 이제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집이 일시적으로 두 채가 되는 경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나이가 많으신 60세 이상부터는 고령자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장기 보유 공제를 챙길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요,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큰 제도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나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언제 집을 팔지 매도 시점을 조절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요, 각자의 공제를 각각 따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명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도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볼 만합니다. 집 한 채로 평생 사는 게 목표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수록 이런 공제들을 안 챙기면은 하나하나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매년 고지서를 받으시고 놀라지 마시고요. 미리 어떤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 절세를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나 금융상품이 있다면요, 바로 첫 번째로는 ISA 계좌입니다. 이 ISA 계좌는요, 젊은 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이 계좌,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이랑 손실을 합쳐서 계산도 해주고요. 또 일정 금액까지는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넘어간다. 일반형 가입하신 분들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 가입하신 분들은 400만 원이 기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9.9%만 과세가 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자 배당 소득이 이 계좌 안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기지 않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연금저축이라든지 IRP 같은 이런 연금 계좌인데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내가 받는 수령 시기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 금액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요, 연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연금을 받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수령을 조금 더 늦춘다거나 아니면 나눠서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요, 내가 돈을 한꺼번에 모아서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받으면 받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은퇴 자산은요, 급하게 한꺼번에 정리하시기보다는 이 기간과 계좌를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게 절세의 핵심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요,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미리 줘라, 그리고 나눠서 줘라입니다. 증여세라는 거는요, 가족한테 재산을 줄 때는요, 우리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줄 때, 우리 배우자에게 줄 때는요, 10년 동안은 6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때는요, 성인 자녀라고 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은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 한 푼도 없이 우리가 증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도, 6억 5천만 원 이 한도가요, 10년에 한 번마다 다시 한번 리셋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자녀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젊었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서 미리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20살이 됐을 때 5천만 원 주고요. 또 10년이 지나서 30살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은 세금을 한 푼도 없이 줄 수 있는 거에 반면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그 큰 돈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붙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 있는데 이게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요, 이건 미리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요, 세금도 따라서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은요, 증여라는 거는요,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퇴하기 전서부터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젊었을 때부터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